당신이 마지막으로 머무를 장소, 묘지. 당신의 묘지 선택이 영혼의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나요? 고대의 지혜는 묘지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묘지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영혼의 전환을 돕거나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통로입니다. 어떤 땅은 영혼을 가볍게 상승시키지만 어떤 땅은 영혼을 무겁게 묶어둡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 영혼의 성전이다. 그렇다면 그 성전이 흙으로 돌아갈 때 당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나요? 묘지의 선택은 당신의 영혼 여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땅, 그 밑에는 단순한 흙과 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에너지, 진동, 그리고 기억으로 얽혀있는 살아있는 매트릭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몸을 땅에 묻을 때 단순히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성한 행위는 물리적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차원의 깊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지구의 땅은 각기 다른 에너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땅은 영혼의 고향을 돕는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반대로 어떤 땅은 무겁고 혼란스러운 진동을 품고 있어 영혼의 전이를 방해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세기 동안 명상과 기도로 축복받은 흙에 몸을 묻는 것과 갈등과 고통의 흔적이 깃든 땅에 묻히는 것의 차이를요. 영혼은 육체를 떠난 후 전환의 단계에서 그 땅의 에너지와 진동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고대의 지혜로운 이들은 이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매장지는 단순히 땅을 고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외심과 신중함으로 땅을 선택하고 그 공간을 세심히 관리하며 영혼의 여정을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부드럽게 흐르는 맑은 강물처럼 영혼을 감싸는 땅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센 물살에 휩쓸리듯 영혼을 무겁게 묶어두는 땅이 있습니다. 땅과의 에너지적 연결은 영혼이 여정을 시작하는 진동의 통로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무겁고 혼탁한 에너지는 거친 물살과 같아 영혼의 자연스러운 전이를 방해하고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묻힌 영혼은 물리적 세계의 일부 의식이 잠시 묶인 채로 집착과 혼동 속에서 떠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가볍고 정화된 땅은 부드러운 상승의 흐름을 제공합니다. 이런 곳은 영혼이 자연스럽게 전이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원리는 많은 고대 문명이 직관적으로 깨달았던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로의 이동을 돕는다고 믿어지는 장소에 정교한 무덤을 지었고 전 세계의 원주민들 역시 단순한 편리함이 아닌 땅이 가진 에너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매장지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묘지나 추모지를 방문할 때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강렬히 느낀다고 말합니다. 어떤 곳은 평온하고 가벼운 에너지로 안식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곳은 무겁고 억눌린 기운을 전달해 방문자마저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땅이 가진 에너지의 진동은 영혼의 여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에너지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살아있고 당신의 에너지는 그 땅과 연결되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은 이제야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단지 다른 형태로 변환된다는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신비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땅으로 돌아가며 영혼의 전이 과정에서 앵커 포인트, 즉 고정점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땅이 당신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흙의 질, 광물 성분, 그 땅의 역사와 에너지적 특성은 모두 영혼의 여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연적으로 영혼을 고양하는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흐르는 물이 가까운 장소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물은 형이상학적인 전도체로 영혼의 이동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흙 속에 포함된 수정과 광물은 에너지를 증폭하거나 약화시켜 영혼의 상승을 지원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의 신성한 매장지들은 강 근처, 산비탈 혹은 특정 광물층 위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과 흙의 연결을 이해하면 왜 우리 조상들이 매장지를 선택할 때 그렇게 세심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심오한 영적 지혜의 뿌리를 둔 행위였습니다.
땅은 살아있는 존재이며 전통의학에서 인체의 경락과 같은 에너지 흐름의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로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상승을 돕거나 때로는 방해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매장지는 이러한 영적 원칙에 부합하고 있나요? 그 땅의 에너지가 당신의 사후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잘 논의되지 않지만 영혼의 완전한 여정을 존중하려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사랑했던 풍경,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들. 이 장소들은 단순히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곳은 여전히 감정적 흔적과 에너지의 메아리를 남기며 영혼과 교감합니다. 이런 장소들이 영혼의 전이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살아가는 동안 의미를 지녔던 장소들은 육체를 떠난 후에도 영혼의 안정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이 연결은 영혼을 속박하는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도와주는 익숙한 이정표입니다. 특히 우리가 강렬한 감정을 느꼈던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명장을 형성합니다. 이는 사랑, 기쁨, 소속감, 그리고 목적을 경험했던 곳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공명장은 의식이 물질적 자각에서 비물질적 자각으로 이동하는 동안 영혼의 방향을 잡아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많은 문화권에서 고인을 고향에 묻는 전통을 떠올려 보세요.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깊은 영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고향은 단순히 한 사람이 자란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살아온 조상들의 감정적 기억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집단적 공명장을 품고 있습니다. 이 공명장은 영혼이 가장 연약한 단계에서 연속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영적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육체가 이런 장소에 안식할 때 영혼은 익숙한 감정적 풍경에서 위안을 얻으며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감정과 장소의 연결성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영혼의 전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의 매장 문화는 편리함과 실용성을 우선시하며 종종 장소의 영적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묻히면 영혼은 방향을 잃은 듯한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환 과정에서 더 많은 적응 시간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로 인해 영혼의 전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 여정의 초기 경험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감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보고합니다. 고인이 자신의 집 근처나 조상의 땅에 묻힌 경우 그 묘지는 더 평화롭고 안정된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느낍니다. 반면 감정적 연결이 없는 장소에 묻힌 경우 그곳의 에너지는 고립된 듯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전이 중인 영혼과 주변 환경 사이의 에너지적 조화를 직관적으로 감지한 결과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원주민 전통에서는 삶의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영혼이 전환 과정에서 익숙한 감정적 풍경으로부터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땅에는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곳을 살아온 조상들의 기억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 감정적 기억은 영혼의 전환을 돕는 부드러운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전통을 종종 잊어버리지만 삶과 죽음 사이의 연결성을 이해하려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다시금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묻히는 곳, 그것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닙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형성되는 조상 공명장은 영혼이 물리적 존재를 넘어 가족의 혈통과 다시 연결되는 영적 모임 장소로 작용합니다. 가족 묘지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추억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존재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남긴 감정적 흔적과 에너지가 공명하며 영혼과 상호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특정 장소에서 느꼈던 감정은 에너지적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접근할 수 있는 감정적 자원이 됩니다. 이는 영혼을 묶어두는 속박이 아니라 방향을 잡고 안정을 찾도록 돕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를 고민할 때 삶에서 가장 강렬한 소속감, 사랑, 목적을 느꼈던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 장소는 단순히 감상적인 의미를 넘어
영혼이 물리적 형태를 넘어 계속 성장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의 환경이 됩니다. 이런 선택은 단순히 산자를 위한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혜의 전통은 말합니다. 이 선택은 영원한 여정을 계속하는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나무 아래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는 숲속에서 영혼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런 풍경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전통에서 영혼의 상승을 돕는 자연의 힘으로 묘사되어 온 영적 현실입니다. 자연의 요소들은 각기 독특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나무, 흐르는 물, 꽃이 만발한 식물들, 그리고 수정 같은 존재들은 전이 중인 영혼과 놀라운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거대한 고목을 떠올려 보세요. 이 나무들은 단순히 매장지를 지키는 목격자가 아니라 영혼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들입니다. 뿌리는 땅 깊숙이 뻗어 대지와 연결되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로써 나무는 수직 에너지 통로를 형성하며 영혼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세기 동안 서 있던 나무는 변화와 연속성을 상징하며 살아있는 에너지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매장지 근처의 물은 또 다른 차원의 영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흐르는 물은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를 상징하며 이는 영혼의 전환을 돕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물이 만들어내는 음이온의 에너지장은 정화와 충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강, 계곡, 바닷가와 같은 물 가까운 장소가 신성한 매장지로 자주 선택됩니다. 물은 단순한 정화자가 아닙니다. 물은 집착을 부드럽게 해소하고 영혼의 상승 본능을 증폭시키는 전도체로 작용합니다. 흐르는 물의 에너지는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부드럽고 지속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여정을 돕는 동반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장미와 연꽃이 만발한 정원 속에서 따뜻한 빗줄기가 영혼의 길을 비추는 모습을. 꽃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매장 환경에 독특한 진동과 에너지를 더하며 영혼의 여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스민, 장미, 연꽃과 같은 높은 진동 특성을 가진 꽃들은 빛의 코드라 불리는 에너지 패턴을 생성합니다. 이 빛의 코드는 전환 중인 영혼이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장지에 꽃을 두는 보편적 관습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런 영적 메커니즘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을 반영합니다. 돌과 광물의 세계도 이 신성한 환경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수정은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를 증폭하고 정화하며 전달하는 능력 덕분에 오래전부터 영적 실천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정 광맥 위에 위치한 매장지나 특정한 돌로 배열된 구조는 진동적 발판을 형성합니다. 이 발판은 영혼이 물리적 제약을 넘어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연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결합할 때 지혜 전통에서 말하는 빛의 포탈이 만들어집니다. 이 포탈은 영혼의 상승 과정을 부드럽게 도우며 저항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에너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무, 꽃, 돌, 그리고 물과 같은 자연 요소가 풍부한 장소가 인간에게 신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런 장소를 평화롭다, 신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곳이 영혼이 물리적 형태를 넘어 번영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할 누군가와 지금 공유해보세요. 또한 이 콘텐츠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감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지지가 우리의 여정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콘크리트로 밀폐된 묘지, 식물 하나 없는 회색 구조물, 물과 땅의 순환에서 완전히 단절된 장소들. 이런 환경은 영혼이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물론 영혼은 모든 물리적 조건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지혜 전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전환의 첫 경험은 더 편안하거나 혹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많은 영적 전통이 자연 매장 방식을 강조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는 단지 생태학적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태계 안에서 몸이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영혼이 새로운 의식 상태에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연적인 부패 과정은
완벽한 변형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육체는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며 에너지가 영원히 이어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최근 친환경 매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자연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요. 나무, 흐르는 물, 다양한 식물이 풍부한 매장지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 형태를 넘어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마지막 안식처를 고민할 때 이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장소는 자연의 풍요로움을 충분히 담고 있나요? 거기에는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며 생명이 가득한 환경인가요? 자연의 품 안에서 전이 중인 의식은 자신의 변화를 위한 완벽한 모델을 찾습니다. 나무와 물, 흙과 공기가 결합한 이 생태계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위대하게 변형될 뿐이다. 상상해보세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묘지. 그곳에는 단순히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영혼들의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이 공동체는 전이 중인 영혼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묘지의 에너지적 구성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과 연결된 모든 영혼들의 집단적 의식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를 영혼의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클러스터는 다양한 전이 단계에 있는 영혼들이 모인 집단으로 새롭게 도착하는 영혼들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화로운 전이가 이루어진 매장지를 떠올려 보세요. 사랑으로 가득한 의식과 지속적인 영적 관심이 더해진 장소는 상승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강력한 집단적 에너지장을 만들어 그곳과 연결된 모든 영혼들의 자연스러운 상승을 돕습니다. 반면 충격적인 전이, 버려진 의식, 그리고 지속적인 슬픔의 집착이 자리한 장소는 영혼 정체 구역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장소는 상충하는 에너지 패턴 때문에 의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어떤 묘지는 방문객들에게 평화롭고 가벼운 기운을 주는 반면 다른 묘지는 무겁고 억눌린 에너지를 전달하는지 말입니다. 그 차이는 눈에 보이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영혼 공동체에 있습니다. 묘지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이 중인 영혼들이 서로 연결되고 집단적 에너지로 서로를 돕는 영적 생태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이의 묘지에서 기도와 명상이 쌓이며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통로가 형성되는 모습을. 이 통로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집중된 의도로 만들어내는 에너지 경로가 영혼의 사후 여정을 돕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묘지를 방문해 기도하고 의식을 치르는 행위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섭니다. 사랑 어린 생각과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안을 줄 뿐 아니라 전이 중인 의식에 구체적인 에너지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통에서 고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전이를 돕는 영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영혼이 육체를 얻기 전인 환생 계획 단계에서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를 선택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고급 영적 가르침에 따르면 영혼은 물리적 의식을 초월한 지혜로 자신의 전이 경험에 가장 적합한 특정 장소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특정 장소에 끌리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풍경에 대한 사랑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은 단순한 취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미래의 전이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계획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특정 장소에 끌리는 경험은 영혼이 자신의 최종 여정을 위해 미리 정해둔 선택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풍경이나 특별히 끌리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최종 목적지일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가족들과 함께 묻힌 곳에서 영혼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며 연결되는 모습을. 영혼 그룹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유대입니다. 이들은 출생 전부터 같은 영적 과제를 공유하며 죽음 이후에도 함께 진화를 이어갑니다. 가족 묘지와 조상 매장지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의 영적 목적을 가진 영혼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한 장소에 남겨진 유해의 물리적 근접성은 영혼 간의 에너지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물리적 삶을 넘어 지속되는 영적 진화의 통로를 형성합니다. 매장지를 선택할 때 우리는 가시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공동체를 기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매장지가 위치한 땅의 역사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수세기에 걸쳐 신성한 목적에 사용되고 보호된 땅은 성소의 진동을 형성합니다. 이런 장소는 영혼의 의식을 확장된 상태로 지원하는 에너지 패턴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문명들이 본능적으로 이러한 장소를 매장지로 선택해왔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 영혼은 전환 과정에서 도전적인 환경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적 삶에서 어려운 환경을 선택해 영적으로 성장하듯이 일부 영혼은 진동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매장지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왜 일부 고도로 진화한 영혼들이 겉보기에는 영적으로 최적화되지 않은 장소에 매장을 요청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물리적 형태를 넘어 이어지는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매장지는 단순히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서로 연결되고 자신을 확장하며 더 큰 여정을 이어가는 에너지의 중심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식이 확장되면서 많은 이들이 묘지와 영혼의 여정 사이의 관계에 담긴 고대의 지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매장 방식, 조상과의 연결, 그리고 신성한 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수세기 동안 지혜 전통이 보존해온 원리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함께 기억해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여정은 물리적 전환을 넘어 계속되며 마지막 안식처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그 자체로 영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깊은 진실을 생각할 때 묘지의 물리적 속성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그곳에 이미 존재하는 영혼 공동체의 에너지는 어떠한가요? 정기적인 의식과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장소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영적 직관과 공명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선택을 넘어 의식의 전체 여정을 존중하고 영혼의 여정을 돕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모든 원리들이 길잡이가 되어주긴 하지만 영혼은 궁극적으로 모든 물리적 조건을 초월합니다. 이 신성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가장 깊은 직관을 믿으세요.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의식의 영원한 본질은 그 위대한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바로 이 신뢰 속에서 궁극적인 평화가 깃듭니다. 우리는 인간적 경험을 가진 영적 존재이지 가끔씩 영적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혼의 여정에 대한 깨달음이 내면 깊은 곳을 울렸다면 우리의 영적 공동체에 함께하세요.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고대의 지혜와 영적 진리를 계속 탐구하며 우리의 영원한 여정을 밝혀가는 길에 동참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 질문 혹은 통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시각이 또 다른 구독자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시간을 초월한 지식을 함께 재발견해보세요. 알림벨을 눌러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다음 신비를 놓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자각은 의식적인 영적 선택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영원으로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남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